정렬 1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시고, 일단 정렬이라는 작업은 순서 나열할 때 쓰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요런, 이 성명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가나다 순서로 그렇게 이제 나열이 될 건데, 이제 부서명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시면은 중복이 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자,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정렬이 순서가 나열이 되면서 같은 데이터들끼리 모여지는 작업이 되세요. 그래서 그 모여지는 작업을 그룹이라고 해요. 모아주는 작업. 그래서 이제 꼭 순서 때문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는 게 정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주로 정렬을 하는 게 요 값들의 정렬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실 거라서 기본으로 하시는 방법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라는 작업의 정렬을 하실 건데, 일단은 글자를 가지고 정렬하시게 되시면 기억부터 오는 게 오름차순의 순서고, 반대가 내림차순의 순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은 값을 먼저 오게끔 해주는 게 오름차순이고, 큰 값을 먼저 오게끔 해주는 게 내림차순이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자, 그럼 거기 문제를 보셨을 때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해주실 건데 문제에서 또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표 전체를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고 이렇게 표 전체 범위를 잡고 하시거나 안쪽을 선택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이라는 메뉴를 쓰실 거고요. 이제 그 메뉴 상자가 열리면 첫 번째 행이 자동으로 빠지는데 첫 번째 행이 빠지는 이유는 머리글이라서. 첫 번째는 제목이니까. 제목을 가지고는 이제 정렬을 같이 하지 않겠죠. 그 값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빠지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 방향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요 값들의 순서를 나열을 하는 거죠. 위아래 순서를 나열한다고 해요. 순서 바꾸는 게. 자, 근데 이거를 나는 꼭 위아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요 열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열의 순서. 자, 이 열의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열의 순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옵션에 가시게 되시면, 기본이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비활성화가 되고 전체가 잡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의 순서를 바꾸는 작업할 때 무조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열의 순서를 바꾸는 문제가 나오면 옵션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위쪽에서 아래쪽. 자, 그럼 문제에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목은 여기로 들어가 있으세요. 어떤 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부서명 선택을 해주실 거고 자, 문제에서 오름이다 내림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값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꼭 값을 가지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색상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색상을 기준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색상을 가지고 할 때는 거기 문제로 나와 있으세요. 그 두 번째 줄에 그 색상을 위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위쪽에 표시를 한다거나 아래쪽에 표시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게 색상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셀 값을 오름좌순 일단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1부, 2부, 3부, 4부 모여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그룹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룹이 되면 그룹 내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일단 기본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필기 문제에서 좀 자주 보이는 내용인데 정렬을 최대 할 수 있는 그 횟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64개의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필기 문제에서는 그게 보기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64번까지의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내에서 정렬을 하는 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라고 나왔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형차의 셀 색상이 위에 표시가 되게끔 할 건데 이 중형차의 색상, 자, 요게 위로 갈 때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색상이 들어있는 행 자체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안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가시게 되시면은
요 부서명 내에서의 순서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 추가. 자, 그럼 중형차를 가지고 셀 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색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있으셔야 되고 삼각형 클릭하셨을 때 일단 문제에서는 RGB 값을 알려주고 있어요. 색상의 번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상이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RGB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위에 표시하겠다.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영업 1분 내에서 이 색상의 행 자체가 올라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정렬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정렬이 시트.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일에서 구분을 가지고 이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자, 구분을 가지고 일단 오름차순을 해볼게요. 오름차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세요. 자,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오류 메시지 상자가 뜨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요 병합이라는 게 얘가 병합이에요. 합쳐진 거. 자,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중간에 합쳐진 셀이 있으면 합쳐진 셀이 이제 필기 보기로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합쳐진 셀은 맨 아래쪽으로 이제 정렬이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합쳐진 셀은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합쳐진 셀이 있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실기 문제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합쳐진 셀이 있으면 그 행 자체를 완전히 제외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 얘기를 이제 문제에서 범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얘기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 행 자체를 빼주셔야 되는 거라서 제목 행부터 20행까지만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나가시면 자, 문제에서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 자, 값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값의 순서를 알려줄 때는 그 순서를 내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여서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실 겁니다. 자, 가시게 되시면은 여기다 내가 사용할 그 순서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시면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새 목록에다 그 값을 입력하실 때 절대 왼쪽에 있는 내용처럼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하실 때 이제 왼쪽의 내용을 보면 각각의 값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입력하실 때 쉼표로 구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에 설명을 보시면 엔터키를 눌러서 구분을 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반드시 엔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오타 나면 안 되세요. 자, 오타가 났을 때 오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타가 나면 내가 이제 글자를 잘못 쓸 거니까 만약에 회원사라는 글자를 잘못 썼어요. 그럼 회원사 글자를 내가 안 쓴 거죠. 여기다가 만든 이제 순서를 안 만든 거예요. 그럼 회원사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회원사는 맨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시고 이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처럼 보이시는 경우도 있고 오름차순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요? 오름차순으로 보이는 게 이미 거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요. 요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파일 저장 안 해도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로 만들게 되면 자동 저장이 돼요. 그 PC에. 자, 그래서 시험장에선 이럴 일이 없을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연습을 할 때 한번 만든 거를 또다시 연습한다 이러면은 오름차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땐 다시 가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있으세요. 해당하는 거 선택해서 확인 눌러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 이제 이어서 보시면 동일한 구분인 경우 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준 추가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량의 글꼴색, 증감량, 글꼴 색상을 사용을 해주실 거고 RGB 값 255 00인 값이 아래에 표시가 되도록 자, 삼각형 클릭하시게 되시면 색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우스를 놓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빨강색이죠? 빨강색을 아래에 놓겠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서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그 내에서 색상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정렬이라 어렵진 않으십니다. 네, 그 밑에 부분합이라는 걸 보실 거고요. 출제형 1번. 자, 부분합 1시트 이동해 주셔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배달 일지표의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배달량의 합계를 계산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 이제 기본 함수 계산하실 거예요. 최대값, 합계 이런 계산을 해주실 건데 이제 이 계산을 한다라는 게 부분 계산이라는 뜻으로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계산이 그룹별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룹별.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정렬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그룹이 정렬의 그 작업을 했을 때 그 그룹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오는 순서는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정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실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부분합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부분합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렬부터 어떤 정렬을 하는 건지를 찾아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시면 정렬은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해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럼 안쪽 선택하셔서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반드시 정렬부터 해주셔야 돼요. 클릭해 주시고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세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도부형, 배무형, 장동욱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룹이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고 이 그룹 내에서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표시하겠다라는 게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안쪽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 작업하실 건데 부분합은 데이터 탭에 자, 가장 끝에 계유라는 그룹에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그룹할 항목을 자꾸만 잘못 넣으시는데 그룹할 항목이라는 게 그룹된 게 뭐냐라는 걸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룹이 된 거는 방금 내가 정렬을 한 부분이 그룹이 된 거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배달 담당 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지금 제목들이 보이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제목은 별 글자 붙어 있는 제목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배달 담당 별의 그 별이라는 글자는 그룹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룹. 자, 그래서 배달 담당을 선택하실 건데 대신에 정렬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엉뚱한 거 선택하시거나 정렬을 안 하시고 별 글자 붙은 제목을 선택하시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정렬 먼저 하시고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배달량과 배달 시간의 최대값, 그 다음에 배달량의 합계면 최대값이 2번이 들어가고 합계가 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총 3번의 계산이 되는 건데 부분합을 하는 횟수는 함수 이름이 몇 개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부분합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이렇게 5개. 기본 함수예요. 그래서 요 5개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그만큼만 해주시는 거라 최대값이라는 거 한 번, 합계라는 거 한 번, 딱 2번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용할 함수 최대값으로 자, 배달량과 배달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이제 계산 항목에 이게 이제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들 중에서 마지막 제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매번 체크가 되어 있으세요. 자, 마지막 제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사용자가 빼먹을까 봐 이거라도 계산을 해주라고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할 거는 비고가 아닌 거죠. 비고는 풀고. 해당하는 걸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배달량이랑 배달 시간.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치를 보셔야 돼요. 그 배달량과 배달 시간 아래쪽으로 최대값이 계산이 되고 있는지. 어차피 계산은 잘 해줘요. 함수 이름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치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보통 2번 정도는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다시 부분합. 자, 여기는 절대 바꾸지 않아요. 별 글자 붙은 제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배달 담당이 그룹화가 됐다라는 건 그대로 쓰실 거고. 자, 이제 그 이어서 계산을 할 내용이 배달량의 합계를 계산하실 겁니다. 그럼 합계. 자, 지금 2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 배달량을 가지고만 하실 거니까 배달 시간 체크 풀어주실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값 대치가 항상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는 거라서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금 최대값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지금 계산을 하는 합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자는 거는 최대값과 합계가 같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째 작업하실 때에는 반드시 체크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만 둘 다 남으세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요약이 합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분합을 했을 때 결과의 좀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 결과의 순서는 나중에 한 게 위에 표시가 돼요. 거꾸로. 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필기 문제에서 이게 캡처가 됐다. 어떤 순서로 계산을 했는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 아래 최대가 있으면 아,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합계를 한 거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출제형 2번 부분합 ECT 이동할게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나오면 무조건 정렬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에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자, 데이터 안쪽 선택해서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자, 직위를 기준으로 직위,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순서가 바뀌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모여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끝에 부분합.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줄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직위 별. 자, 방금 직위를 가지고 정렬을 하기도 했고 별 글자 붙은 제목이 직위이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직위. 자, 계산을 할게.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합계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 3개 데이터의 합계를 계산을 하네요. 그래서 급여, 공제, 실수령액 3개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일단 요약이라는 걸로 3군데 열에 계산이 된 게 확인되실 거고요. 다시 이제 2번째 거 다시 안쪽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 탭에 구분합. 자, 2번째 작업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평균 계산을 하실 거니까 함수만 바꿔주시면 되고. 자, 대신에 2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평균 요약의 순서로 결과물이 들어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다음 거. 밑장에 데이터 표 보실 거고요. 데이터 표 1시트.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그 표는 영어, 수학, 국어의 점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자, 일단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는 90, 80, 70, 240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선택했을 때 꼭 수식 입력줄을 보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또 숫자, 숫자, 얘는 계산했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계산이라는 작업을 할 때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가지고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실 거라 그걸 이제 셀 참조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셀을 가지고 해야지만 여기에 값이 바뀌었을 때 바뀐 값으로 계속해서 그 계산이 적용이 되시는 거라서 보통 식을 보시면 셀 주소가 들어가 있으실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 주소가 어렵지 않으세요, 보시기가. B, B3, B4가 사용이 됐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식이 복잡한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어떤 계산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분석 작업들의 내용들은 무슨 계산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지를 보실 때에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확인이 돼요. 그 셀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사용이 됐구나.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꼭 ESC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계산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지를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뭔가가 바뀌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셨을 때 그 두 번째 줄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수학과 국어 점수, 지금 수학이 80이고 국어가 70인데 이 두 개의 변동에 따른, 변동을 한다는 건 바꿔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바꿨을 때 합계의 변화를 C11셀부터 22셀 영역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가 현재 80이고 70인데 여기 요 표에 요 80 대신에 90과 100으로 바꿔보겠다는 거고요. 자, 70 대신에 80, 90, 100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 90과 80으로 바꿨을 때의 결과, 90과 90으로 바꿨을 때의 결과, 다양한 결과를 새로운 표에다가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시면 90과 80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확인은 돼요. 확인되는데 하나밖에 확인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는 다양한 값을 하나의 표로 비교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자는 거는 이 표의 내용을 바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 표시를 하려면 표가 다른 표예요. 전혀 다른 표. 그럼 이 표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을 못 해요. 계산을 못하는 이유는 식은 여기에 있으니까.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표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새로운 계산을 하는 표를 만드시는 거니까 이 새로운 표에 그 계산식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할 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네요. 그래서 식은 여기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데이터 표라는 작업은 무조건 식을 여기로 넣는 작업부터 할 건데, 식을 넣는 작업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얘를 외워서 쓰시는 거예요. 외워서 다 써야 돼요.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식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는데 매번 이렇게 간단한 식만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얘를 외워서 쓰기는 조금 불편하세요. 실제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식을 보통 복사 붙이기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복사 붙이기를 한다라고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해보면 답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여기 B5셀에서 B10셀로 위치가 이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B5부터 내려가는 거죠. 5, 6, 7, 8, 9, 10까지 내려온 거죠. 위치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내려온 거예요. 아래쪽으로. 자, 그럼 내려올 때 얘네 사용이 됐던 셀들도 다섯 개씩 같이 내려가요. 요건 나중에 계산하는 작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개씩 같이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식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고 그거를 셀을 참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식을 쓸 때 보통 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셀 참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B10셀 선택해 주시고 요 식을 연결을 해서 쓰는 작업을 해 주실 건데 선택해서 수식 입력줄. 보통 식은 수식 입력줄에다 쓰시는 게 좋으세요. 클릭하시고 는
모든 식은 는부터. 그럼 내가 연결을 해서 쓰고자 하는 거는 그 식이 들어있는 셀인 B5셀을 선택. 요게 셀을 참조하는 작업이세요. 엔터를 쳐주시면 그대로 들어와요. 그대로 들어오는 게 이 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값을 80으로 바꿔볼게요. 바꿀 때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식이 두 군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식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라는 작업을 하실 건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범위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작업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C11에서 22셀 영역의 계산을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시게 되면 요 범위의 내용을 가지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식과 이 값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걸 나는 알지만 내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메뉴를 사용했을 때 얘네들은 내가 범위 잡은 내용 내에만 사용을 하지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범위를 알려주는 거는 새로운 표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범위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 안에 식도 있어야 되고 사용할 값들이 있어야지만 계산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제 데이터 표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 탭을 보시게 되시면 데이터 표라는 메뉴는 바로는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 표라는 메뉴의 위치를 또 외우셔야 되는데 예측이라는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 표라는 메뉴를 쓰실 거고요. 자, 이제 이 메뉴 상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식을 가지고 두 군데 데이터로 계산을 해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서 해주는 메뉴예요. 자, 근데 얘네가 모르는 게 요게 수학이라는 숫자 대신에 사용이 되는 거고 이게 국어라는 숫자 대신에 사용이 되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건 알지만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거는 내용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행으로 입력된 셀이 무슨 내용인 거고 열로 입력된 셀이 무슨 내용인 건지 알려주시면 되는데 행과 열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피벗 테이블 하고 왔죠. 피벗 테이블 하고 오면 자꾸만 이게 행, 이게 열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이쪽이 행 레이블이고 이쪽이 열 레이블이다 보니까 그건 제목일 때인 거고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값이에요. 그냥 값. 그래서 입력된 방향으로 보시는 거라 얘는 열이고요. 세로. 얘는 행이에요. 가로. 그래서 행열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로가 행, 세로가 열. 자, 그래서 요게 행으로 입력이 된 값들이고 요게 열로 입력이 된 값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행으로 입력된 셀, 요 값들이 실제 들어갈 위치는 이 자리다.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식에는 얘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식의 어느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가는지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열로 입력된 이 두 개의 값은 수학 대신에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갈 자리는 80이 들어있는 자리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표라는 거는 일단 순서가 메뉴부터 쓰시는 게 아니라 식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실 거고 가지고 오고 나서 요게 행, 이게 열. 그래서 얘네들의 실제 원래 값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출제형 2번을 보겠습니다. 데이터표 이시트. 자, 문제 보시면 대출금 연율 상환 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연율과 상환 기간의 변동에 따른 두 개의 값을 바꿨을 때 상환 금액의 변화를 그 C12셀부터 F18셀 영역에다가 여기다 계산을 할 건데 자, 그럼 식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여기겠죠. 남는 위치가. 자, 그리고 계산을 하라는 게 상환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식이 들어있는 셀을 연결해서 쓰실 거예요. 자, 그럼 B11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식 입력줄는 B5셀.
그래서 그 값이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식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하실 거고, 요 식이 들어있는 셀부터 전체. 자,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이 뭔지 열이 뭔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가로가 행, 세로가 열. 그래서 이 행으로 입력된 값들이 들어갈 자리는 실제 상황 기간이 있던 자리인 비사세. 열로 입력된 값들이 들어갈 자리는 실제의 퍼센트 값이 들어가 있던 비삼세.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 계산이 되실 거고요. 자, 이거 이제 내가 잘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서로 바꿔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 무조건 아니긴 한데, 실제로 사용이 됐던 원래의 값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 값과 같으면 되세요. 같은 겁니다. 소수점 뒤에 숫자가 여기선 지금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B12셀부터 B18셀 범위를 잡아볼게요. 복사 컨트롤 C, 그다음에 H12셀 선택할게요. 컨트롤 V. 자, 그리고 H11셀부터 I18셀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 탭을 가시면 선을 좀 넣어볼 거예요. 글꼴이라는 그룹에 아래쪽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으신데 그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계산을 할 건데 연이율을 바꿔서 상환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보통 두 개를 바꾸는 문제가 더 많으신데 하나를 바꿀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 하나의 값은 무조건 열로밖에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행 입력 셀로는 사용을 안 해요. 무조건 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값만 있을 땐 무조건 열만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식. 자, 이제 두 군데의 값을 사용을 할 때는 남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으세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식을 넣는 게 맞으세요. 자, 그리고 식이 들어가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식을 기준으로 열 값은 아래쪽으로, 행 값은 오른쪽으로 가 있으시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 계산할 때 남는 공간이 두 군데네요. 두 군데. 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면 식을 넣으실 때 얘처럼 여기다가 넣으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여기다 넣으면 제가 식을 기준으로 아래쪽, 오른쪽에 값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없네요. 이러면은 행 입력세를 내가 비워둬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뭔가 있으니까요.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한테 알려줄 때 오른쪽에 값, 그러니까 행으로 입력된 값 자체가 없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닌 여기 자리에다가 식을 넣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식 넣는 위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비는 셀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셀. 그래서 여기 위치에 선택하시고 는 수식 입력 줄에 B5셀.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가지고 올 거고요. 자, 범위를 잡으실 땐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끝에 마지막 열에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오른쪽에 값이 없는 거죠. 그럼 행이 없다라는 걸 얘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데이터표. 자, 그래서 열 입력 셀로만 요 연이율에 실제 있던 값인 B3셀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표는 두 가지 유형이신 거예요. 자, 두 개의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문제와 하나의 값을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두 개 값을 바꾸실 때는 행렬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의 값을 바꾸실 때는 식이 들어간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 밑에 목표값 찾기를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1시트 이동해 주시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대출금액과 상환기간 그리고 이자율을 이용해서 월 상환액을 계산한 것이다. 네, 월 상환액을 보시면 또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개 값을 사용을 했어요. 이 값. 자, 그럼 이 중에 또 뭔가를 바꾸면 당연히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월 상환액 2셀 얘가 2만이 되려면 상환기간 B3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얘가 2만이 되고 싶대요. 2만이 되려면 이 중에 일단 뭔가는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얘를 바꿨을 때 2만을 맞춘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상환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값 찾기에서 얘가 목표값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상환 기간을. 자, 목표값 찾기에서 목표값이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목표라는 거는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정해놓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보통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의 목표값은 얘네가 정해줘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가 목표값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표값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은 2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목표값으로 설정이 되려면 식이어야 돼요. 결과.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를 바꿔서 그 값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목표값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숫자들은 다른 거를 바꾼다고 같이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바꾸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이 설정이 되려면 반드시 결과여야 된다. 식으로 이루어진 결과값이어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실 때에는 목표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데이터 탭에 이것도 가상 분석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가상 분석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표값 찾기. 자, 여기서 식이어야 되고요. 주식셀. 그 식으로 이루어진 그 값의 찾는 값, 목표값은 2만. 그럼 얘는 이제 무조건 2만이 될 거예요. 2만이 될 건데 뭐를 바꿔서 2만이 될 거냐 문제를 보시면 B3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B3셀을 바꿔서 2만으로 하겠다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5로 바뀌면서 2만이 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 밑에 목표값 찾기 시트 문제 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 표에서 계열사별 광고 비용의 합계 F7셀이 5만이 되려면 계열 시의 광고 비용 D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시고 자 그럼 F7셀 예정 계산됐네요. 자 얘가 5만이 되게끔 맞추는 거예요. 이게 목표값인 거죠. 그래서 F7셀 선택하고 시작을 해주실 거고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맞고 그 식으로 이루어진 그 식의 값은 5만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 5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D7셀이네요. 그래서 확인 눌렀을 때 이 숫자가 8140으로 바뀌면서 5만이 되는 게 확인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으십니다. 목표값 찾기는. 되셨으면은 다음 장 시나리오를 볼게요. 음. 일정 1번에 시나리오 1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으시고 시트 이동해 주시고요.
이제 그 시트가 워낙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뒤에 시트가 잘 안 보이시면 그 앞에 시트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시트 그 왼쪽에 화살표 두 개가 있어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시면 뒤쪽에 시트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옮겨놓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면 연간 매출액표에서 AB 물품의 반품 수량 24:25셀이 다음까지 변동하는 경우 자 24에서 25셀 두 개의 숫자네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숫자. 자, 이 두 개 값이 변동하는 경우라는 건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바꿨을 때 매출액 합계 H14 계산했네요. 그래서 요거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게 얘를 바꿨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를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나리오랑 방금 했던 목표값 찾기는 서로 반대 개념이세요. 자, 목표값 찾기는 이걸 정해놓는 거죠. 매출액 합계를 700만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면 시나리오는 반대로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얘는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기존 값에서 작게도 바꿔보고 크게도 바꿨을 때 비교하는 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시나리오라는 메뉴를 가지고 하실 건데 이제 문제는 표는 따로 없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바꿔서 이제 결과를 내는 거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얘도 두 개 값을 바꿨을 때 이렇게 결과를 보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메뉴를 통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표를 보통 만든다라고 하면 표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입력을 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얘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 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셀을 선택해서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셀을 선택을 하면 위에 이름 상자에 그 셀 주소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확인하시면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보여지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셀을 가지고 뭔가 표를 자동으로 만들면 여기에 보여지는 주소로 이제 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사셀의 값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사셀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거기 첫 번째 지시사항에 있는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해주실 거고 거기 보시게 되시면 이사셀의 이름을 A 반품 수량, 2호셀의 이름은 B 반품 수량, H14셀의 이름은 매출액 합계라는 걸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름을 정의하는 거는 내가 셀 선택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요 이름,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를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정의하실 때에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셀 선택하시고 엉뚱한 셀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름은 중복된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정확한 셀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서 여기다 바로 쓰시면 돼요. 오타가 나도 안 되세요. 여기서 수정을 못해요. 여기는 만드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절대 오타 나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로 마무리. 자, 그럼 얘는 다른 셀 선택했다가 다시 선택하시면 이제 이름이 아예 바뀌어 보여요. 얘는 이제 이사셀이 아닌 거죠. A 반품 수량 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 5셀, 셀 주소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클릭해서 여기에 이름은 비반품 수량. 입력하시고 엔터. 반드시 엔터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14셀, 셀 주소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이름은 매출액 합계.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시나리오라는 작업을 할 때 문제에 다시 첫 번째 줄에 반품 수량 24:25셀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변동하는 그 경우에 셀을 선택하고 하시는 거예요. 바뀌는 값. 내가 먼저 바꾸는 값. 그래서 두 개 셀, 24부터 25셀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두 번째 지시사항의 수익률 증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자, 변동하는 경우에 셀을 선택하고 시작하시는 게 편하신 게, 그래야지만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안 바꾸세요. 안 바꾸시기 때문에 꼭 그 변동하는 경우의 셀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인을 눌렀을 때 바뀐 이름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 정의를 안 하면 이 이름이 안 보이세요. 2425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A 반품 수량의 값을 거기에 9, B는 21. 그러니까 보통 두 개 해요. 그러니까 기존 값에서 작게, 크게 이렇게 바꾸실 거기 때문에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 지시사항의 수익률 감소. 마찬가지로 변경셀 두 개가 맞으시고요. 확인. 자, 이번에 값을 바꿀 거는 29와 41.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실 때 다시 첫 번째 줄 보실게요. 매출의 KPI H14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요약하시는 거예요. 절대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직접 클릭하셔야 돼요. 요약. 무조건 우린 요약으로만 마무리해요. 클릭하셨을 때 이제 어느 셀의 결과를 볼 거냐라는 걸 지정해 주실 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는 H14의 변동 시나리오 그거의 결과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셀이 나와 있는데 이 상태일 때 다시 H14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보고서 종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새로운 표가 만들어지실 거고 이 새로운 표는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지세요. 같은 시트가 아니세요. 자, 그리고 이름 정의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425H14 셀 주소로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나리오는 이름부터 바꾸고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건 일단 이름 정의 안 하시는 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데 지금 시트가 달라진 거죠. 얘는 제가 시트가 달라졌다는 거는 문서가 달라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잘못했어요. 실행 취소가 안 돼요. 이걸 못하세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얘를 잘못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된다. 시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해 보실게요. 삭제. 자,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결과 시트를 삭제를 했어요. 결과 시트를 삭제했다고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를 가보시면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로서로. 내가 결과 시트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삭제해도 결과 시트가 사라지지 않으세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요약으로만 다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트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거. 이름을 바꾸는 거가 있는지, 위치를 바꾸는 거가 있는지를 보실 건데, 마지막 지시사항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시트 바로 왼쪽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이제 시나리오 2시트 가겠습니다. 출제형 2번. 자, 문제. 연이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만기 금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거고, 자, 이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름 정의부터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에 비사세 선택해 주시고, 셀 주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름은 이율로 입력해서 엔터. 자, B6셀의 이름, B6셀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만기 금액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줄에 연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비사셀을 선택하고 시작해 주실 거고요. 변동하는 셀.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두 번째 지시사항의 이율 10%. 자, 변경셀, 비사셀 맞으신 거고요. 확인. 자, 이제 이율의 값을 넣으실 건데, 퍼센트 기호는 쓰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엑셀 작업이건 엑세스 작업이건 퍼센트의 기호를 이제 그러니까 그 백분율 값은 무조건 숫자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면 0.1.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 번째 지시사항의 이율 11.5%. 확인. 자, 이번에 넣을 값은 11.5%니까 0.12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요. 자, 무조건 요약입니다. 요약 클릭해 주시고 이제 다시 첫 번째 줄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라는 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 B6셀의 변동 시나리오죠. 결과셀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으면 그대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바꿨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새로운 결과 시트가 보이실 거고, 자, 문제를 이제 네 번째 지시사항의 위치도 보셔야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이 시트 바로 오른쪽에, 자, 그럼 반드시 옮기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안 옮겼다, 점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이 시트를 왼쪽 버튼 누르신 상태로 역삼각형 기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때 뒤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치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되셨으면은 이제 통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이고요. 통합 1시트.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 표와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 표에 대한 품목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의 합계를 서울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 표의 B17셀에서 D20셀 영역에 계산을 해라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게 계산을 하는 게 이 각각의 표의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해요. 분산된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하겠다라는 게 통합인 건데 중요한 게 이 표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결과표의 내용대로. 자, 그럼 결과표의 내용대로라는 게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라서 지금 행개수가 다 달라요. 자, 행개수랑 상관없이 여기가 이제 냉장고 행이면 냉장고를 다 모으는 거예요. 냉장고끼리 여기 냉장고 이만큼. 걔네끼리 여기다 계산하겠다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의 순서가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뀌어 있으면 이 바뀐 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표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B17부터 D20셀에다가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는 여기다 계산할 거니까 여기를 선택을 하고 하실 건데,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얘네밖에 계산이 안 돼요. 개수대로. 똑같은 그 행수와 열수대로. 자, 나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범위를 잡고 하시는 게 아니라 표 전체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요 글자 내용대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 내용대로 모아서.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이라고 아마 글자로 보이실 겁니다. 통합. 글자로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자동 계산을 할 거라 또 함수 5개 중에 하나를 쓰실 건데 지금 우리가 함수 5개 썼던 게 일단은 오늘 하신 것 중에 부분합이 있었죠. 부분합도 있었고 어제 하신 거에서는 피벗 테이블도 자동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자, 그럼 그런 것들은 부분합을 제가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무슨 계산했는지가 남아요. 저 평균을 계산했구나, 합계를 계산, 이게 남아요. 자, 그런데 이 통합을 작업을 하시게 되시면
여기에 계산만 해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에는 값만 들어가는 거지 무슨 계산했다라는 그 제목 같은 게 표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함수 이름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합계가 아닌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깜빡하고 안 바꾸시더라고요. 안 바꾸시면 계산은 되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계산했는지를.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건 일단 합계가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할 건지 그 영역을 지정을 해주실 거예요. 참조 영역을. 자, 참조 영역 지정하실 때 지금은 열 개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모든 열을 쓰긴 쓸 건데 항상 같은 열의 개수를 가지고 쓰진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결과표대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제목이세요. 그래서 이 품목이라는 제목을 기준으로 같은 요 행과 열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 자, 만약에 품목이 여기에 있었어요. B3셀에 A3셀에 있는 게 아니고 A3셀에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열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럼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의 열 개수, 행 개수 상관하지 마시고 이 결과의 첫 번째 제목이 뭔지를 확인해서 이 제목과 똑같은 제목을 찾아서 거기부터 전체를 잡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추가. 자, 그 다음 옆에 표에서도 품목이란 제목을 찾아서 거기부터 끝까지 추가. 그래서 이 결과의 첫 번째 제목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실게요. 이 상태로 제가 그냥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하면 계산을 하는데 우리는 이 글자들을 같이 선택을 했죠. 이 글자들, 우리는 알죠. 글자라는 거. 이 글자들대로 모아서 계산하겠다는 걸 나는 알지만 얘는 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상태로 확인을 하면 그냥 다 계산을 하는 내용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세요. 글자다 보니까 계산을 못 한 거예요. 없어진 거고 5개 행까지밖에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 밑에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은 행수와 열수대로만. 자, 그래서 얘네한테 알려줄 때 내가 잡은 범위 내에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제목,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 글자를 읽어서 계산을 해줘라 라는 걸 알려주려면 사용할 레이블, 제가 레이블이 이름 제목이라고 했죠.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읽어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형 2번, 통합 2시트. 자,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김포공항 입국 현황표와 부산공항 입국 현황표에 대한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를 국적별 평균 입국자 수 표의 제5셀부터 제9셀 영역에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여기다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잡고 내용을 읽어야 되니까요.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 자, 계산을 할 거 평균을 계산하시오.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참조할 영역은 이 결과표의 첫 번째 제목, 국적이에요. 국적을 찾아서 거기부터 끝까지 추가. 자, 두 번째 표에서도 국적을 찾아서 거기부터 끝까지 추가. 그리고 반드시 두 개를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트 마지막 거 보실게요. 자, 문제 보시면 서울시장 매출 현황표에 대한 주요 매장 명별 판매량의 합계를 최대 매출 현황표의 F5셀부터 F6셀에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표가 하나인데 표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은 게 중복이 되면 이것들끼리 모아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수는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짜리 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문제서라는 게 매장명별로 계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장명을 모아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매장명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보통 잡고 해요. 이렇게 잡고 했을 때 알아서 모아요. 알아서. 알아서 모아서 계산하는데 알아서 모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똑같은 제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시를 보시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들, 그다음에 코리아로 끝나는 매장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잠실, 현대 명동 이런 것들, 현대 성북끼리 뒤에 글자가 달라도 앞에가 현대인 것들. 자, 앞에 글자가 달라도 뒤에가 코리아로 끝나는 것들, 얘네들. 이렇게 모아서 계산하겠대요. 그럼 그걸 내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그럼 만들어 줄 때, 현대로 시작한다. 현대로 시작. 이렇게 쓰실 수는 없으세요. 이건 나만 아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기호를 사용해 주실 거고요. 일부 글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이제 전체 글자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일부 글자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글자를 검색할 때 쓰시는 거를 우리는 만능 문자라고 하고요. 자, 이 만능 문자에는 별과 물음표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별은 모든 글자, 얘는 이제 한 글자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모든 글자라는 거는 글자 수의 제한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얘는 글자 수의 제한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 일부 글자에 대한 내용이 시작하는 글자, 끝나는 글자, 포함이 되는 글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A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포함인 거. 자, A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거는 첫 번째 글자가 A, 뒤에 글자가 있다라는 뜻인데 몇 글자가 있는지 몰라요. 무슨 글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별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글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A로 끝난다는 건 마지막 글자가 A고 앞에 글자들이 있을 건데 무슨 글자인 건지 몇 글자인 건지 모르니까 그걸 별로 대신하고 마지막 A. 자, A가 포함이다. A라는 글자가 들어간대요. 이렇게. 요거는 엑셀, 액세스 공통입니다. A로 시작하는 두 글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첫 번째 글자 A, 그러니까 뒤에 글자 올 건데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지만 글자 수가 두 글자라는 거예요. 전체 글자 수가. 그럼 남은 글자는 한 글자만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물음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김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보는 작업을 이제 데이터가 다 보이니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데 이름에서 성씨를 찾으면 다 세 글자예요. 전부 다. 모든 데이터는 얘네가 뭐 다양한 이름 만들질 않아요. 전부 다 세 글자짜리 이름인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게 맞으세요. 원래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오답이에요. 오답인 이유가 김씨를 찾으라고 했지. 이름 세 글자에 성이 김. 이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글자 수 언급이 없으면 절대로 물음표를 쓰지 않아요. 실기에서는 물음표를 안 써요. 필기에서는 나오겠죠, 당연히. 실기에선 별만 사용하고 실기에선 둘 다 나오고. 그래서 필기 문제가 좀 더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필기 문제를 보실 때 뭐, 그 뭐 앞에 한 글자가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물음표인 건지 별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글자 수 다 동일해요. 현대로 시작하는 것들과 코리아로 끝나는 것들을 보면 앞에 글자 수가 딱 전부 다, 뒤에 글자 수 전부 다 똑같은데 상관없이 문제에서 몇 글자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현대, 별, 현대로 시작하는 거, 코리아로 끝나는 건 별, 코리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 자, 문제에서 계산을 하라는 게 합계를 계산하시오. 합계가 맞으시고요. 참조 영역은
이 매장명이라는 제목 찾아서 끝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제품명은 없으세요? 그럼 제품명은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추가하시고 무조건 2개 체크.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왔다는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필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해줘요. 실기에 나오면 원본 데이터 연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체크하시는 건데 요거를 언제 쓰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같은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죠. 시트가 다를 때.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넣는 시트와 데이터가 있는 시트가 다른 경우가 있으세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는 필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시트가 다를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시트일 때는 사용을 못 하세요. 그리고 잠깐 부분합 좀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 수정하는 거를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게 분석 작업들은 실행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얘는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우고 다시 하시면 돼요. 얘만 지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우시는 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값만 지우시고. 그 다음에 통합도 여기 수정한다. 값만 지우시고. 시나리오는 그냥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부분합이에요. 자, 부분합 작업을 하실 때에는 실행 취소가 아예 안 되는데 이걸 없앤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되실 때는 다시 해야 될 때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갔을 때 제거하시는 거예요. 모드 제거를 누르면 싹 다 없어지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없애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두 제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서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꾸준히 문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잊어버리게.